제 갑상선은 몸의 기초 대사율을 조정한다. 하지만 혈중에 요오드가 없다면 갑상선은 티록신을 만들 수가 없다. 갑상선도 뇌 분비 기관이다. 갑상선은 몸의 기초 대사율을 조정한다. 우리는 추운 곳에도 더운 곳에도 간다. 육체적으로 노동할 때가 있고 집에 누워 쉴 때도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소모하는 칼로리와 필요한 대사 속도가 다르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재생 속도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기초 대사의 기본값에는 개인차가 있다. 대사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비만이 되기가 쉽고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과학적으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는 것이다. 갑상선은 목 앞에 있어서 손으로 목을 감싸면 만져진다. 방패 모양이라서 갑상선이며 내 분비샘 중에서는 가장 커서 20g 정도 된다. 갑상선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으로 기초 대사율을 조정하는데 단백질성의 티로신에 요오드를 붙여서 티록신을 만든다. 티록신은 단백질 활성을 자극하고 세포 호흡을 증가시켜서 대사 속도를 빠르게 늘린다. 뇌하수체와 갑상선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다. 뇌하수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갑상선을 자극하면 갑상선은 티록신을 내보내고 티록신을 감지한 뇌하수체가 TSH 분비를 중단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해진 기초 대사율을 유지한다. 하지만 혈중에 요오드가 없다면 갑상선은 티록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도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계속 보내고 갑상선은 자극에 시달리며 크기가 커진다.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목이 부어서 혹처럼 보이는 풍토병인 갑상선종이 온다. 특히 요오드는 뇌절에 많이 들어있어 티록신은 신경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티록신. 갑상선은 암이 잘 생기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갑상선종양은 악성이어도 생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상선은 암에 걸려도 그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기능에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갑상선 암 진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진단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갑상선 제거 수술은 위험하지 않다. 다만 제거하면 평생 티록신을 복용해야 한다. 그래서 갑상선암을 반드시 찾아내서 수술해야 하는가는 의학계의 난제이다. 나는 호르몬의 강렬한 지배를 받는 중이었다. 점심시간 전에 식사 이렇게 호르몬 낯설 접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로서 어찌 접수를 하고 온 그는 대기실에 앉자마자 소리쳤다. 빨리 와 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쏘면서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다. 먹지도 않은 밥에 취할 지경이었다. 그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욕설을 내뱉는 동안에 얼굴을 소독하고 상처를 확인했다. 환자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욕을 짓거릴 때에는 밥알이 튀어나왔다. 봉합알 상처는 없었으나 눈두덩이가 팅팅 부어 있었고 코는 휘어 있었다. 코피가 뿌려져서 코피를 흘릴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흐른 피를 닦고 철과 성을 수록한 뒤에 엑스레이와 CT를 처방하고 그는 촬영하고 돌아오자마자 화를 냈다. 도대체 언제 끝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빨리 가서 이 자식을 확 CT를 보니 주먹에 맞은 코뼈는 심하게 무너진 상태였고 눈 쪽에는 약간의 안과 골절이 와 있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에게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다. 추후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코 풀지 마시고 부기가 가라앉으면 성형외과 방문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할 거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르고는 퇴원 처방을 했다. 그런데 이내 접수자가 다시 시끄러졌다. 환자가 분노에 젖어 문을 부수고 있었다. 대낮부터 잔뜩 취해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그야말로 분노의 화신 같았다. 네가 가는 대로 접수했더니 돈 내놓으라잖아. 이거 완전히 미쳤구만. 치료비를 안 내시겠다고요? 내가 지금 구타 피해자잖아. 피해자는 돈을 낼 필요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들은 날 때린 놈을 잡아다가 돈을 받든가 해야지. 참 이런 환자 받으면 참 머리 아프겠어요. 저희가 건건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이후에 그쪽이랑 합의하셔야죠. 지금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고객한테 돈부터 내라고 하질 않나? 여기 서비스 엉망이네.
참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프겠다. 부신수질은 신경계의 지시를 받고 피질은 호르몬의 지시를 받는다. 뇌하수체는 부신의 기능을 조절한다. 부신은 신장 위에 놓여 있다. 부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드레날, 역시 에드레날, 역시 신장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신장 위에 레날, 신장이 두 개므로 부신도 두 개다.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호르몬을 처음 발견한 일본 과학자가 영단어 에드레날에서 인을 붙였다. 아드레날린이 방출된다는 말 그대로 옆구리에 있는 신장 위에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드레날 부신 소질에서 자부신 같은 호르몬을 발견한 미국 과학자는 여기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을 쳤다. 역시 신장 네프로스, 신장에서 위에 에피라는 또 호르몬인 부신은 바깥쪽과 안쪽으로 구별된다. 바깥쪽은 피질, 안쪽은 수질이다. 둘은 붙어있지만 다른 기관에 가깝다. 수질은 신경계의 지시를 받고 피질은 호르몬의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부신 수질은 교감신경의 지시를 받아 에프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을 또 분비한다. 셋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카테콜라민 호르몬 정도인데 강도가 다르다. 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각성시킨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관상동 혈관이 열리고 호흡 수가 증가하고 대사율도 증가한다. 뇌 신경 역치가 저하되면서 경각심이 생기고 정신이 어려워진다. 이는 교감 신경 항진과 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경계의 지시를 받아서 교감 신경계를 돕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 호르몬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환자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사용된다. 심정지에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반감기가 짧아서 3분마다 주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을 때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심장을 뛰게 해서 쇼크사를 막을 수 있다. 폐혈증 쇼크에도 카테콜라민을 사용하는데 반감기 때문에 천천히 소량만 들어가게 해야 한다. 부신 수질에 종양이 생기면 카테콜라민 분비가 자극되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른다. 가끔 고혈압의 원인을 검사하다가 부신 수질 종양이 발견되기도 한다. 바깥쪽의 피질은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를 만든다. 지방인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다. 뇌하수체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으로 부신 피질을 자극한다. 피질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분비한다. 이들은 종류별로 신장이나 생식기에 작용하지만 우리에게는 당뇨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 호르몬은 포도당을 합성해서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분해하며 결정적으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우리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치료받아서라고 할 때는 스테로이드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가 나온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스테로이드는 뇌에 영구히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에서 ACTH 분비가 촉진되면서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온다. 스트레스의 종류는 다양하다. 감염, 외상, 화상 등의 물리적인 상황은 물론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상황도 우리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다. 이때 몸은 당뇨 스트레스의 분비를 평상시에 6배까지 높여서 정신을 각성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 일반적인 염증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치명적인 손상이나 전신 화상으로 인한 심한 염증 반응은 오히려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로이드는 수많은 질환의 치료제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최종 수단인데 사람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데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스테로이드는 피부염의 치료제, 알레르기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환에 사용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ACTH 분비가 억제되어 부신 피질이 위축된다. 밖에서 일을 해주니까 해당 기관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신 피질 위쪽은 콜라겐 합성 감소, 뼈 흡수 등을 일으킨다. 뇌하수체 부신 피질의 종양은 스테로이드가 많이 분비되어도 비슷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질환을 앓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혈압 조절이 되지 않고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스테로이드는 뇌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스테로이드가 분비된다. 위기에서 탈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스테로이드는 뇌의 기억에 정체에 이를 각인시킨다. 이 상황을 기억에 저장해 두었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벗어나기 위함이다. 누구나 어릴 때 무서웠거나 억울했던 기억을 몇 개쯤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극에 민감한 유년기에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변화되고 우울증이 잘 걸리고 수동적인 성격이 되며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의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